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네발뉴스에 실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군이자 HI-30이 한국이 핵잠수함을 곧 보유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일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독일, 아니 신뢰성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냥 거짓말하는, 돌아서서 뒤통수 때리는 입거 돌 뒤의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우방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노르스트림2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던 독일 좌파 정권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앞둔 나토의 공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독일 업체로부터 구입한 카운터 드론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인도를 금지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드저칼로 타즈냐 신문이 현지 시각 12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나토 지원 및 조달본부 감독위원회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미 물품 대금을 모두 지불한 카운터 드론 시스템의 선적을 독일 정부가 차단했다면서 최근 독일이 나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측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분쟁 악화 방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이런 무기는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고 통보해 우크라이나 측을 격앙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구매한 카운터 드론 시스템은 보병이 휴대하는 휴대용 전파 방해 시스템으로 통달 거리가 짧아 야전 부대의 단거리 드론 방공이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드론 테러 방지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독일은 순전히 방어용으로만 사용되는 이 장비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대금만 가로채고 장비 인도를 금지시키는 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집권 사회민주당은 2005년부터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이었지만 노골적인 좌파 행보를 보여왔던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 민주연합과 연정 체제를 유지하며 메르켈 1에서 4기 내각에 이어 16년째 집권 여당으로 권력을 틀어잡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 인권을 외치면서 실제 하는 행동은 반대였던 독일 좌파들의 농간에 우크라이나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드론 날아오면 보병이 가지고 있다가 거기 이제 이 제밍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이런 무기예요. 그런데 이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아니 드론이 안 날아오면 긴장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차피 통달거리 한 수백 미터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 영토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자기 영토에 들어와서 정찰을 하고 있거나 또는 테러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러시아 드론에 대해서 제밍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이런 그 안티 드론건인데 이걸 우크라이나가 돈을 줬고 그러면은 애초에 우크라이나에게 수출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리고 돈도 안 받았어야죠. 그런데 이미 돈은 다 받고 그리고 수출해 줄 것처럼 하다가 딱 물품 인도하는 시점에 가서 아니야 이거는 우크라이나에게 가면 문제가 생겨 긴장이 더 고조돼 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낸 정찰을 그대로 다 당하고 있어야 되고 러시아가 여기 드론에다가 뭔가 공격 무기 장착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이걸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감수해야 되고 러시아는 무인지경으로 우크라이나를 날아다니는 게 정세 안정입니까? 이거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독일 그러면은 EU 최강의 국가 또 최고 리더격의 국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16년 집권 기간 동안 아주 좌파 행보를 보여왔었어요. 일단 독일은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좌파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슈레더 총리가 있었죠. 이 슈레더 총리는 3인당 지금 바로 집권 여당입니다. 이 3인당이었지만 녹색당과 연정을 해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을 했고 그리고 다시 기민당이죠. 기독교 민주연당의 메르켈이 또 이 그 3인당하고 연정을 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집권하고 그리고는 순서를 다시 바꿔서 16년 3인당 니들이 기민당 니들이 잘했으니까 우리 3인당도 좀 먹자 해서 지금 이제 메르켈 물러나고 3인당이 다시 기민연하고 연정한 상태에서
순서만 바꿔서 총리가 또 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좌파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2 그거 러시아의 에너지 볼모된다 라고 미국이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밀어붙였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독일이 친러 행보를 너무 심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좌파들을 너무 세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 하겠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국가이며 프랑스와 협력할 경우에 한국 최초의 핵 잠수함 출연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세계적인 해군 전문지에 실려 주목됩니다. 과연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전력화하고 있는 KSS-3 잠수함은 1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반 플랫폼으로서의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의 핵 잠수함 획득에 바짝 다가가고 있다고 네발뉴스가 현지 시각 12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네발뉴스는 많은 국가가 원자력 잠수함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최근 호주와 브라질이 오커스와 SNBR 프로그램에 착수한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후보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경주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인 아라 연구로를 시범 건설해서 오는 2027년부터 시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한국 내 매체 보도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잠수함 전문가 HIS 어트는 한국은 현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면서 한국은 토착 기술을 이용하는 외로운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특히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대형 잠수함 건조 기술과 인프라, 일체형 원전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요. 부디 다음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형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 도산 안창호급이 초창기 핵잠수함의 플랫폼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HIS 어튼이 평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한국은 디젤 그리고 전기 추진 AIP죠. 그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다. 그리고 원자력은 뭐 알다시피 최고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쫙 조합하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 이거 한국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호주가 비핵 국가임에도 미국과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핵잠수함 사업에 스타트를 했죠. 오커스 레짐에 의해서. 또 그 이전에 브라질이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바라쿠다급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브라질도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라질도 비핵 국가고 과거에 냉전 시기에 브라질도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국제사회의 감시에 걸렸던 그런 나라죠. 우리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우리도 핵 개발하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하냐? 결국은 한미 관계가 관건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보면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기냐 무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당연히 무기죠. 그러나 이 핵의 바로 무기로 사용되는 그 핵 탄두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이건 뭐 추진체이기 때문에 탄두는 아니죠. 그러나 핵의 평화적 사용이냐 아니냐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이용은 아니죠.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의 목적과 부합하면 얼마든지 뭐 그런 명분을 또 바꿔줄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국제 질서를 위반한 나라에 대한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이다라고 또 미국이 또 해석하면 또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 항목을 삭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부 한미 관계입니다. 그럼 브라질은 또 어떻게 그렇게 했냐? 미국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허락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야, 뭐 미국이 뭔데라고 하려면은 미국보다 더 세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순응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은 한미관계 좋아야 되죠. 그래서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관계 개선을 해서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걸림돌인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 개정해서 우리도 핵잠수함 가지기를 기대하고 제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 용역을 직접 수행했던 책임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지상에서 이 스마트 모듈 원자로를 해상용 선박용 스마트 모듈 원자로 왜냐 바닷속에 들어가서 뒤집고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해봐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어디에 설치할 건가? 진해에 할 거냐? 아니면 어디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런데 이제 경주에 하게끔 되었죠. 그래서 1차 관문은 통과했어요. 2차 관문이 바로 미국의 인정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내서 우리도 핵잠수함 딱 가지고 정말 무서운 고슴도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